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가 사이트를 한번 봤는데 다 오늘은 보셨겠죠? 입력 네, 6월달에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오늘은 과목 선택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지금 우리 1, 2학년 학생들은 과목 선택을 3차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네네. 그 결과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좀 몇 가지 언급할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대학 입시 입장에서 전적으로 네. 살펴본 과목 선택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한번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선택 과목 잘못 선택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네.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고등학생 교과 이수 과목의 대입 전형 반영 방안 연구라고 하는 논문인가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5개 대학이 이제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인데 네. 이 5개 대학을 딱 보시면 다 가고 싶은 대학이죠. 가고 싶어. 우리 학생들이 보통 얘기하는 서울에 있는 메이저 대학들인 것 같아요. 네네. 서울대 밑에 그 대학들이 이제 2023년 2월에 발표한 자료를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많이 봤던 거예요. 이거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했던 거 한번 그 맞아요. 자료랑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벌써 뭐 한 2년 된 것 같아요. 이미 네. 이걸 발표한 지가 2년 정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개 대학도 지금 요 자료를 발표했는데 서울대랑은 좀 다른 건 네. 이 5개 대학들의 자연과학 계열이에요. 네. 그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과 계열 학생이라면 네. 그리고 이 학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꼭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을 지금 연구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 이게 연구 논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 5개 대학들의 입학 사정관들이 네. 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단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가자면 서울대학교에서 문과하고 이과 네. 학생들이 이거 정도는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이제 과목을 정리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문과 계열은 특별히 뭐 선택할 과목이 그쵸. 많지는 네.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학과에 따라서 이 과목은 좀 권장해서 듣기를 원한다라는 네. 표를 한번 봤는데 이번에는 그 이제 다른 학교 고대, 연대, 뭐 성균관대 이런 학교들의 자료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과 계열이에요. 그리고 네. 또 다른 거는 이제 조금 더 실체적인 거죠. 서울대에서는 서울대 얘기만 했었는데 네.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그래서 여기 과도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네네. 관련 학과들이 이렇게 쭉 다 적혀 있는데 핵심 과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을 뜻하고 네. 권장 과목이라고는 하지만 가급적 이수를 꼭 했으면 좋겠다. 네. 대학 입장에서 지금 이과에 대해서 이런 걸 요구하는 이유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사실 기초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받침? 기본이죠, 기본. 예. 네. 그래서 사실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전공을 공부하는데 조금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을 한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마 지금 제가 이제 올해 선호도 조사를 한 자료들을 보면 네. 역시나 그 이과갈 학생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제 사회 과목을 썩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학을 하지 않고 다른 과목들을 가져오는 학생들이 있어. 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사실 자기 진로에 맞춰서 만약에 여기 이제 하고자 하는 이 진로에 대한 분야가 확고하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 있잖아요. 여기 가기는 이 과목은 좀 어렵고, 맞아. 이거는 좀 쉬워 보이니까 네. 뭐 이것저것 섞었는데 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거 걸, 하면 안 된다는 이거 얘기예요.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네. 결국에는 나중에 대학에 가려고 했을 때 원서를 썼을 때 대학에서 이제 그렇게 반영하지 않는다, 좋게 반영하지 않는다 하는 걸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생각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고민할 부분이 적긴 한데 확률과 통계가 네. 대부분의 이과 계열과에서 요구가 되고 있어요. 네. 충국쌤 예전에 우리 확률과 통계라고 하면 문과 과목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확률과 통계를 문이과 공통으로 학생의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을 깔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입시 입장에서 보면 요 대학들이 대부분
확률과 통계를 권장 과목에 넣고 있어요. 잘 됐네 우리 학교.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과학 교과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기계, 전기, 전자, 건설, 건축 하는 이제 과들에 보면 핵심 과목들 보이죠. 네네. 그다음에 기하라고 하는 선택 과목도 보일 거예요, 학생들이. 그리고 또 넘겨볼게요. 화학 계열에서도 재료, 화학공, 고분자, 에너지, 생명과학, 환경, 생활과학, 농립 해서 각각의 요구하는 과학 과목들이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네네.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고요. 천문지구, 의학, 약학, 간호보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과학 과목들이 있는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 좀 특징적인 게 네. 우리가 과학하면 물화생지 얘기하잖아요. 네네. 서울시립대는 만약에 이게 다 이수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네 가지를 다 이수하는 걸 또 권장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네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회 계열, 특히 이제 문과 계열은 다양한 방면으로 공부하는 게 맞고요. 네. 이과에서는 지금 각 학과나 대학에서는 정말 과학 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면 많이 이수하는 학생한테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3개를 들으니까 네네. 뭐 그거 들을 수 있을 만큼 다 듣는 네네.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세 개가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4개 학교도 있죠. 네, 4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선택을 할 때 문이과를 섞으면 좀 네. 사탐과탐을 섞으면 안 좋겠다.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수학 과목들이 있으면 이 자료를 보고 학생들이 수학을 선택하고 과학도 선택하고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자기 진로에 대한 준비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몇 번 강조했죠? 네, 엄청 강조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언어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좀 증대되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그래서 선택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2 외국어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진로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이제 우리가 대학을 졸업해서 결국에는 취업하는 게 목적인데 네네. 그래서 취업을 할 때 보통 그 기업에서는 사람의 역량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한다는 거 뭐 대학 갈 때도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취업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면접자 입장에서 지금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서울대 출신이라 네. 그러면 사실 면접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 서울대 출신한테 뭘 잘하시나요? 뭘 잘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서울대 나왔는데요. 그럼 뭘 잘하세요? 저 서울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역량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출신을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좀 이제는 우리 내수 산업이 아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기업들 뭐 삼성, LG, 뭐 현대, SK 뭐 우리가 얘기한 대기업들 학생들도 가고자 하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 기반을 거점을 두고 있어요. 네네. 삼성전자는 그 내수가 20%도 안 된대요. 대부분 다. 다 외국에 이제 파는데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 그 채용 심사관하고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대를 원하는 사람하고 네. 그냥 서울대가 아닌 사람인데 베트남어 전공이야. 베트남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그 서울대 출신이 유망할지 않을까라고 해서 선발할 줄 알았는데 네. 베트남어 전공을 선택을 한대요. 옛날에 그 라떼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 때는 대학이 사실은 그 사람의 능력을 네, 조금 평가를 했다면 맞아요. 요즘은 이제 정말로 그 사람이 이거를 잘하는가를 좀 보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에서는 베트남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있냐? 이 베트남어를 쓰는 나라가 베트남도 있고 거기 인도 차이나 반도에 걸쳐 있는 뭐 미얀마에서 뭐 이런 나라들이 해당 영역인데 거기 인구가 5억이래요. 5억. 다 합치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거기에 제품을 팔아서 영업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거기에 문화에 맞춰야 되고 뭐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 네, 현지에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이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유능한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어학에 대해서 예전 같았으면 선생님 저 무슨 과 어학과 갈래요 하면 선생님들이 좀 말렸어요.
없어. 그거 좀 돈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신문 방송을 가든지 그렇지. 뭐 경례나 뭐 은행에 가는 거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문과 같은 경우에 요즘은 언어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서 그렇다 네.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 제가 이제 하나의 명언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넬슨 만델라 선생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당신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면 그 말은 그 사람의 머리로 갈 것이며 그러나 당신이 상대방의 언어로 말을 한다면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 닿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언제 찾아봤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해외 공통 언어라고 하면 영어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공통 영어 정도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 뭔가를 팔아야 되고 세일즈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증대를 하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어로 적혀 있긴 한데 이거 영어로 적었네. 이 사이트가 영어 사이트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언어가 제일 많이 보세요. 네이티브 스피커가 제일 많이 하는 언어가 지금 차이니즈. 중국어예요. 네. 사실. 그래서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은 중국어고 네. 그 다음이 스페인어, 잉글리시, 영어 이렇게 내려가요. 네네. 근데 요거는 뭐냐하면 이제 네이티브가 아니라 그 언어를 쓰는 네.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한번 보면 역시나 이제 영어를 공통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영어가 제일 많지만 네. 이제 중국어가 세계 2위 정도 돼요.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중국어가 일단 우리 모국어 쓰는 나라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중국 인구 이렇게 중국어를 쓰는 나라들이 세 개가 있어요. 중국 네. 있고 홍콩 있고 대만. 네. 요 같은 경우에는 한 인구가 15. 15. 그래서 저는 세계 인구의 2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모국어는 아니지만 네. 중국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나라들이 세계 2위 정도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봤던 나라들이에요. 뭐 중국, 홍콩도 있지만 우리가 싱가포르, 네.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이런 데서도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이런 나라들이 옛날에는 동남아라 불렸던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낙후가 됐던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경제 성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뭐 예전 같았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미국으로 진출해야 된다, 유럽을 가야 된다, 맞아요.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아시아권 시장에서도 상당히 큰 이제 시장의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측면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보면 이 중국어를 너무 단순하게 반중 감정으로만 접근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아직 모호한 학생이 있다면 이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이런 꿈을 또 한번 키워보는 것도 자신의 미래나 또 발전 가능성에 맞게 준비하는 방안이 아닐까 해서 한번 이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어는 어려워.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서 뭐 선택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맞아요. 같고 자기의 진로랑 만약에 관계가 좀 있다 아니면 이쪽 시장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좀 배워두는 것도 맞아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용어를 잘 썼는데 네. 이 어렵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만약 예를 들어 어느 정도만 좀 넘어서 준다면 네. 남들하고 다른 차별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다른 사람들 다 뭐 영어 하면 크게 배울 필요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요 내용으로 네. 과목 선택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정리하면 문과 학생들은 사실상 이제 뭘 들어도 맞아요. 크게 이제 부담감은 없고 뭐 부작용이라든지 뭐 단점은 없지만 이과 학생들은 좀 들을 수 있을 만큼 과학을 많이 듣는 게 유리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2 외국어 같은 경우 뭐 우리가 단순히 그냥 흥미만 쫓는 것보단 자기 어떤 적성에 맞는 걸 좀 고르는 게 그래서 이런 글로벌한 트렌드를 또 보고 이런 게 지금 직업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네. 한창 왜 한 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중국어가 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우리 딸내미도 배웠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 반중 감정이 커지면서 완전히 이제 죽은 느낌인데 그러면 요번이 기회인 거야. 남들이 안 하니까.
그리고 무역 이런 것도 굉장히 아직은 네네. 의존도도 높고 하니까 네.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오늘은 1, 2학년 학생들이 조금 눈여겨보면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자, 선택 과목 후회 없이 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